제가 학점은행제를 통한 사회복지사 2급 취득 관련 상담만 몇백 명씩 해보니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안감이에요. 제 취업, 노후 대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알아봤는데 너무 많은 광고와 학점은행제라는 낯선 제도, 그리고 플래너 사기를 조심하라는 말까지 들으면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하는데 각 상황에 따른 취득 기간부터 모르고 시작하면 손해보는 꿀팁까지 한 번에 정리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시간과 비용 아껴보시면 좋겠네요.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마음 먹으셨다면 가장 먼저 체크해보셔야 할 것은 본인의 최종 학력입니다. 2급을 취득하려면 기본적으로 전공 상관없이 전문대 이상의 학력과 사회복지 과목 17과목을 이수해 주셔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사회복지사 2급 취득 계획을 짜시려면 꼭 본인의 최종 학력부터 검토해 주세요. 이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취득 기간이 달라지거든요. 영상 설명글에 각 케이스별로 타임라인 정리해 두었으니 바쁘신 분들은 본인에 해당되는 구간부터 들어주시고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이신 분들입니다. 숫자가 많이 나와 헷갈리실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멈추시고 메모하면서 들어주세요.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신 분들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만들어주면서 사회복지 과목 17개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총 27개의 과목을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점은행제를 통한 전문학사 취득 요건이 80학점이기 때문인데요. 전공으로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80학점을 채워줘야 합니다. 한 과목당 3학점씩이니 총 27개를 들으면 81학점이 되는 거죠. 어차피 사회복지 과목 17개를 들으면 51학점으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전공 45학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나머지 10과목은 교양 15학점을 채워주시는데 활용해주시면 되고요. 이걸 수업으로만 들어주시면 기간은 2년이 소요되지만 학점은행제는 자격증도 학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높은 학점을 인정해주는 자격증을 따주신다면 기간을 줄여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은 결국 시험을 통과해 주어야 해서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나는 기간이나 과목을 좀 줄여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황을 들어보고 그에 맞는 자격증 추천드려 볼게요. 두 번째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이미 전문대 이상의 학력 조건을 충족하셨으니 사회복지 과목 17과목만 들어주시면 돼요. 기간은 총 1년 반 정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혹 조금 더 빠르게 딸 수는 없냐, 1년 만에 따는 방법이 없냐고 하시는데 네, 아쉽지만 꼭 새 학기는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점은행제는 한 해에 수업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의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총 14과목인데 1년에 2학기가 있으니 학기별로 7과목씩 듣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학기, 두 번째 학기에 각각 7과목씩 듣고 마지막 학기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을 포함해 총 3과목을 듣는 게 가장 일반적인 플랜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사 2급을 1년 만에 따는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국법 대상자 일대입니다. 이 국법 대상자라는 것은 2010년에서 20년 이전에 사회복지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내가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졸업하신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한번 뽑아주시고요. 인터넷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검색 후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그럼 상단에 자격관리센터라고 있는데 여길 들어가시면 우측에 자격증 신청을 위한 이수 과목 안내라고 보이실 겁니다. 여길 클릭해주세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전공교과목 및 학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탭을 클릭해주시면 과목들이 쫙 나옵니다. 여기 있는 과목들을 내가 발급받은 성적증명서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 과목이라도 해당되는 과목이 있으면 국법 대상자가 되어 1년 만에 사회복지사 2급을 딸 수 있으니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은 플래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학점은행제는 애초에 혼자서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데 막상 혼자서 하려고 보면 알아야 할 제도나 절차들이 복잡해 많은 분들이 시작 자체를 못하니까 교육원에서 플래너라고 하는 1:1 학습 담당자를 만든 거죠. 플래너가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시험, 과제, 토론 등 놓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일정 안내부터 조금 더 쉽게 이수하실 수 있도록 방법적인 부분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특히나 많이 실수하시는 행정 처리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플래너가 간혹 결제 후에 잠수를 탄다던가 너무 무책임한 경우가 있는데요. 좋은 플래너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얼굴 없는 플래너는 피하셔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자격증 취득까지 같이 소통하며 도움받게 될 사람인데 제대로 된 사진이나 얼굴도 없는 사람들은 피하셔야 한다는 거죠. 떳떳한 사람들은 굳이 얼굴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누군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교육원 소속이 아닌 플래너는 피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플래너는 대부분 교육원 소속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가끔 교육원 이름만 빌려서 그 교육원 직원인 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플래너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면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가 안 됩니다. 교육원 측에 전화를 해봐도 해당 직원은 없는 사람으로 나오죠. 반면에 교육원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내 담당 플래너가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교육원에서 새롭게 플래너를 배정해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시작 전에 최소한 명함 정도는 요구해 보시고요. 교육원에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장드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교육원 이름만 빌려서 하는 플래너들은 당연히 제대로 된 사무실도 없을 테니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사회복지사 2급 취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한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알아보고 계시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상담 요청 주시면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고 그에 맞는 방향성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점이키의 희찬 멘토였습니다.